국내 주류 시장의 대표 기업 하이트진로. 모두가 아는 이 거대 기업이 최근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하이트진로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하이트진로가 어떤 기업인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보고 최근 실적이 왜 부진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엇갈린 전망을 비교해보고 하이트진로의 핵심 성장 전략인 해외 사업을 점검한 뒤 마지막으로 미래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주류 기업 하이트진로의 사업 구조를 통해 어떻게 시장에서 현재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의 매출 구조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주가 약 60%, 맥주가 3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이 두 사업이 회사 전체 실적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이트진로의 사업은 종종 투트랙 레이스카에 비유되곤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참이슬과 진로 같은 소주 사업이 아주 안정적인 엔진 역할을 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주고요. 테라, 켈리 같은 맥주 사업은 시장 변화에 맞춰 신제품을 내놓는 부스터처럼 성장을 이끄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투트랙 전략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이트진로의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부진에 빠진 실적과 주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3분기 성적표가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5%나 줄어들었거든요. 이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이른바 어닝 쇼크였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 투자 심리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하이트진로의 주가는 계속 하락해서 52주 최저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시장의 거인, 하이트진로의 발목을 잡은 걸까요? 실적 부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핵심 사업 두 개가 모두 흔들렸다는 겁니다. 맥주 부문은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소주 부문마저 영업이익이 12.5%나 줄면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일단 맥주는 2분기에 가격 인상 전에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몰렸다가 3분기에는 그 여파로 매출 공백이 생겼고요. 소주는 외식 경기가 안 좋아진 게 직격탄이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올라서 메가 같은 수입 원재료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공통적인 악재였습니다. 네 번째,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 증권사의 엇갈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 모두 투자 의견 자체는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시각 차이가 꽤 큽니다. IBK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내렸고요. 반면 DS는 해외 성장에 기대를 걸면서 28,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이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좀 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국내 시장 환경도 좋지 않고 원가 부담도 계속되니 당분간 주가가 오를 만한 특별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도 기대감이 다소 높게 반영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DS투자증권은 시선을 다른 곳, 바로 해외로 돌립니다. 국내 시장이 어려운 건 맞지만 이 부진을 만회할 결정적인 돌파구가 바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주목하는 그 돌파구, 하이트진로의 해외 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미래 성장 동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까지 해외 소주 누적 수출액이 약 1,009억 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작지 않은데요. 문제는 성장세가 주춤했다는 점입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과연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성장이 잠시 정체된 이유는 해외 현지에서 가격이 싼 유사 제품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는 가격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참이슬이라는 독보적인 브랜드의 힘을 키워서 시장을 공략하는 좀 더 근본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베트남에 짓고 있는 새로운 소주 공장인데요. 2026년 말에 이 공장이 완공되면
2027년부터는 이곳을 생산 기지로 삼아 해외 실적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하이트 진로의 과제와 미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하이트 진로의 미래는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침체된 국내 시장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해법인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성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하이트 진로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일 겁니다. 과연 국내 시장의 부진을 해외 성장이라는 돌파구로 성공적으로 만회하고 다시 한번 거인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시장의 관심이 바로 이 지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